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중에서 폴러시 그라디엔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러시 그라디엔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전에 Q테이블과 DQN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Q테이블이랑 Q러닝이랑 그다음에 DQN은 Q밸류라고 하는 값을 실제적으로 구해서 어, 어떤 선택 스테이트가 주어질 때 상태가 주어질 때 액션을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서 Q 밸류 값을 참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펄러시 그라디언트 경우에는 Q 밸류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요. 사실은 DQN과 같이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만 인공신경망에서 출력되는 값이 Q 밸류가 아니고 어떤 선택 가능한 액션들의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서 그 값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주어진 상태에 대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Q 밸류에 근거하지 않고 팔러시 자체를 최적화한다라고 해서 팔러시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도학습에서도 인공신경망을 갖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같습니다만 지도학습에서는 웨이트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W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강화학습에서는 같은 가중치이지만 이 폴러시 그라디언트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타를 씁니다. 세타. W가 아니라 세타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폴러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 개념 복습하기에서 폴러시 옵티마이제이션 코너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폴러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 하에 폴러시 그라디언트가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인 짐네이지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네이지움은 오픈 AI에서 만든 강화학습용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의 코어 랩에는 이미 짐네이지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미 어,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처음 이 코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짐네이지움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이 출력의 로그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짐네이즘을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이라는 어, 단어를 써서 짐네이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게 되겠고요. 음, 짐네이지움은 짐 이전 버전이죠. 이전 버전에서는 짐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AI에서 서포트를 했었었는데요. 최근 이제 짐네이지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은 코랩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없이 바로 위에서 보신 이런 임포트 짐함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음, 저희는 이제 짐네이지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DQN에서 봤었던 것과 똑같이 카트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카트 위에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카트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DQN에서는 두 개의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했고요. 팔러시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 나갔었고 그 팔러시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값은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Q 밸류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값 가지고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이번에는 똑같은 신경망을 사용을 하지만
확률 분포 값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겠고요. 네, input 값은 상태 값이 되겠고요. 예, 상태 값이 되겠습니다. 카트4로 네 가지의 상태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음, 일단 카트의 위치가 일단 주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트의 움직이는 속도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어, 폴이 지금 어떤 각도로 주어져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 폴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속도를 어, 상태 정보로 나타내서 총 네 가지의 정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왼쪽으로 갈 건지 이 카트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그 액션은 두 가지 상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액션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신경망을 위해서 파이토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파이토치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평소에 못 보시던 함수가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 값을 주어지게 되면은 이 확률 분포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샘플링을 할 때 그 확률 분포에 맞게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카테고리 컬이 되겠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카테고리 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시 네트워크인데요. 전에 보셨던 DQ 네트워크에서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더 간단한 구조이고요. 인풋이 인풋 디멘전은 4이죠. 그래서 4개의 인풋 값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닉 측은 128개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풀리 이렇게 커넥티드가 되겠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일단은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렐루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렐루 함수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그냥 리턴을 하게 되겠고 0보다 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렐루를 통과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두 개, 왼쪽 오른쪽 두 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값은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소프트맥스 활성함수를 통과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1이 될 수 있도록 값들이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1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온 출력 값들이 어,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구하는 구체적인 식에 대해서도 이전에 지도학습에서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겠고요. 예, 플로시 네트워크에 대한 클래스를 방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 4와 아웃풋 디멘전 2를 넣어서 플로시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즈 방법을 써서 옵티마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1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주어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select underbar action이라고 함수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은요.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을 폴러시 네트워크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우리는 이제 네 개의 입력을 받으면 네 개 입력 값을 받으면 은닉칭이 있고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온다고 했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합하면 1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0.9가 된다면 여기 0.1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값이 이제 프로브스에 이제
값으로 반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값을 요게 이제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왼쪽이 0.9, 오른쪽이 0.1이라고 하면 0, 왼쪽에 나올 확률은 0.9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나올 확률은 0.1이 되는 거죠. 이런 확률 분포가 주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왼쪽에 나올 확률이 0.9라는 거고 오른쪽에 나올 확률이 0.1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하면 뭐 10번 하면 9번은 이제 왼쪽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번 중에 한 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은 오른쪽이라는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액션에 저장이 되겠고요. 왼쪽 오른쪽 여기 하는 여기 샘플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에 해당하는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을 던져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액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수값, 이 함수값 예를 들어가지고 0.9가 났다면 0.9라는 값을 같이 해서 두 개의 값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실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음, 펄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가중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만든 팔러시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저희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타. 자, 요 값을 폴로시 그라디언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지도 학습에서 봤었던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할까 그 방법은 이제 이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과 그다음에 이 강화학습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도학습은 기본적으로 손실 함수를 가지고 손실을 최소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가중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강화학습에서는 손실락수라기보다는 목적 함수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값이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커지는 것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갖는데 특히 폴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값이 커지는 거에다가 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라는 말을 쓰진 않고 목적 함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손실함수는 에러를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강화학습에서는 보상을 최대로 하는 어떤 팔러시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화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업데이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인자로 이제 리워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리워드라는 거는 카트가 계속해서 움직였을 때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은 리워드 1을 받는 거고요. 넘어지게 되면 이제 리워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을수록 리워드가 커지는 거니까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지 숫자로 값으로 따진다면 리워드 값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 세타 값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랜덤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텐데 초기에는 아마 많이 금방 넘어질 겁니다. 아직 팔러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리워드 값이 작을 텐데 점점 가면 이제 점점 길어질 텐데요. 이 여기 들어오는 값은 1년의 리스트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번 안에 10번 동안 계속 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1이라는 숫자가 10개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20번이었다면 1이 이제 20개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숫자가 이렇게 리워드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여기 이제 포문부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기에도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가까운 값은 그대로 그 보상을 취하지만 미래에 있는 보상들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일 그대로 쓰지 않고 할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미래는 0.99를 해주고, 그 다음 미래는 0.99에 다시 0.99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점점 할인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드는, 코드를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리워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이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다를 사용하되, 거꾸로 마이너스 1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상은 현재 1이니까 여기 1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이게 1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1이고 이제 현재 R은 0이니까 요 값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R 값은 현재는 최초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1 구한 1 값을 요 디스카운트 리워드라고 하는 또 다른 요 리스트에 첫 번째에다가 그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리스트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이제 리워드는 10개니까 이 폼은 10번을 돌게 됩니다. 10번을. 그래서 두 번째 요 폼을 이제 돌게 되면은 R은 여전히 1이고요. 1, 그다음에 1이고 그다음에 직전에 구한 요 R도 1이죠. 아까는 이제 0이었는데 1이면은 1 더하기 0.99 하면은 1.99가 되는 거죠. 1.99가 됩니다. 그럼 1.99를 다시 또 그 앞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요 현재는 1 하나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1.99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게 계속 이제 이 포문을 돌게 되면은 가장 끝에 있는 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99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이제 요 값이 1.99죠. 1.99, 1.99고 요 값은 1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1 더하기 0.99 곱하기 1 곱하기 99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값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값은 왜냐하면 누적 값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이제 누적이 있지만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게 10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값인 거는 미래에 있는 값은 계속 할인해 오기 때문에 10은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어, 어쨌든 여기에 있는 값은 미래 10번에 걸쳤던 모든 보상들을 모두 합한 그 보상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리워드 1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값은 결국 디스카운티드 있다는 거죠. 뭐 미래에는 그 값을 좀 작게 쳐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누적을 한 값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로그 프로블리티라고 앞에서 select 액션을 할 때 실제 그 액션이 어떤 주어지게 되면은 그 확률 값도 같이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A 왼쪽에 나올 확률이 0.9, 오른쪽에 확률이 0.1이었을 때 만약에 왼쪽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0.9 값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쌍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확률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누적 리워드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코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랑 확률을 곱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랑 확률을 곱하고 다 확률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확률을 다 곱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어떤 카트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 막대기가 있어서 10번 동안 넘어지지 않고 이걸 막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왼쪽까지 오른쪽까지 가서 그 리워드가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방금 전에 구한 확률이 있죠. 셀렉트 액션 했을 때 주었던 확률이 있으면은 요 위에 거는 이제 리워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실제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리워드고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실제로 이제 리워드가 아니라 이 누적 리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평균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expected 예측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평균값. 그러니까 지금 이 막대기가 있을 때 이거 왼쪽 오른쪽 막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막 움직이는데 하여튼 10번 안에 넘어지는데요. 10번 동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 일정한 확률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누적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번에 왼쪽 오른쪽 그 시퀀스를 따라가면은 그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20번 동안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다. 그런데 20번 동안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을 때 그 확률값 이제 계산되는 확률값이고 방금 이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누적 보상값일 겁니다. 이때 포함하면은 여기서도 또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평균 네, 평균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 보상.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넘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버텨야 된다라는 건 결국 이 평균치, 이 예측치 또는 평균값이
맥스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이 세타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식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에 누적 보상을 곱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방법이 이 전략이 가져다 줄 보상치가 되는 거고 이 값을 최대로 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반대로 최대 보상이 아니라 최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화의 문제로 바꿔주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오차 역전파 했을 때 오차를 손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이 파이토치의 어, 이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마이즈 문제, 최대한 문제를 최소한 문제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오차 역전파를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업데이트 팔러시 문제는 이후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불러지게 되면은 가중치값, 그러니까 팔러시 그라디언트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평균값, 그러니까 누적 보상의 어떤 평균값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세타 값이 팔러시 그라디언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자, 한 400번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400번 정도 돌려보겠고요. 맥스 스텝 500은 500이 넘어가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고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트가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액션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500번 할 수 있는데 500번 동안 넘어지지 않으면 이제 최종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학습을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어, 환경을 리셋을 해서 일단 현재 상태를 받게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셀렉트 액션에서 상태 정보를 받습니다. 이 상태 정보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편에서 말씀드리면 확률 분포 값이 나오고요. 왼쪽, 오른쪽에 확률 분포 값이 나오면 다시 이 확률 분포에서 다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네,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0.9, 0.1이라고 해서 항상 왼쪽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큐밸류 방식이었다면 왼쪽 값이 더 크니까 항상 왼쪽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컬러시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그렇게 큐밸류 기반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거를 확률 분포로서 보고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0.1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오른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확률값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에다가 액션을 선택을 한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보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이제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종료가 될 때, 그러니까 쓰러지거나 아니면 500번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고요.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제 리워드랑 확률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리워드는 안 넘어졌으면 계속 이제 1이 추가되는 거죠. 1이 추가됩니다. 1, 안 넘어졌으면 1이 계속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여기에서 지금 선택했었던 그 확률값이 여기 계속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0.9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끝난 정보를 가지고 컬러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어, 그라디언트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겠고요. 즉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리워드를 지금 여러 번 많이 여기 지금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누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누적으로 할 때 먼 미래인 거는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누적 보상으로 바꿔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랑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다 곱하고 다 더하면은 지금 현재 이 에피소드에서의 예측치 그리고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들이 최대가 되도록 그 앞에서 우리가 좀 만들었던 그 인공신경망의 세타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값을 한 400번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 에피소드를 반복할 때마다 이 세타 값은 점점 더 옵티마이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리워드의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뭐 10분밖에 안 됐던 것이 점점 길어질 거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500개가 되도록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돌려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1이니까요. 넘어지지 않은 개수 1이니까 여기 이 썸을 한다라는 건 몇 번 동안 시도에서도 넘어지지 않는지 그 값을 여기다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5번. 혹시, 이거 안 되네. 점점 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횟수는 넘어지지 않고 지금 카트가 계속 서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36개까지 썼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길어지는데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돌려봤는데 약간 PPO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은 네, 좀 막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어, 이 현재 지금 살펴본 팔러시 그라디언트는요, 굉장히 초기 버전의 팔러시 그라디언트고요. 그래서 이제 바닐라 팔러시 그라디언트라고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동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PPO라고 해서 Proximate 컬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오픈 AI에서 나와서 지금은 거의 그 PPO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학습에 있어서의 컬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네요. 조금 더 나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그렇게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500번까지 가는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부터 세션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별로, 지금도 별로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네요. 100번 아니라 아마 한 500번, 600번 정도라만 500번, 한 1000번 정도로 늘리면은 아마 어, 좀더 컬러치 그라디언트 업데이트가 좀 잘 돼서 음, 네, 벌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예 90번 정도 했는데 500개까지 500개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네, 요즘 여튼 바닐라 팔러시 그라디언트가 조금 안정적 있으면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좀 그때그때 좀 상황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500회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까는 조금 환경이 좀 이상했는지 네. 하여튼 뭐 근데 300번 지금을 맥스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00번 정도 하면 예, 값이 제대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